안녕하십니까. 경북영업부장입니다. 예, 이번 5월 경북영업부 온라인 SC 사원 동영상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여러분들과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전체적으로 21년도 1, 4분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트렌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좀 그 부분과 연관되어서 제가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져갈 거고요. 크게 제가 이번 교육의 좀 꼭지점으로만 본다면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트렌드와 경북영업부에 대한 실적 현황, 그리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매장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일의 정의,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방향들, 그리고 운영하는 품목군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할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좀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그러니까 특히 당부사항 중심으로 해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의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추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한국은행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자 심리 추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가계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 대한 생활 형편, 그리고 그 생활 형편에 대한 전망은 가계 수입에 대한 전망, 그리고 소비자 지출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경기를 판단해서 숫자로 표기한 소비자의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을 근기로 해서 100의 아래로 내려가면 기본적인 가계 수입에 대한 전망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수입이 전망이 떨어짐과 연계되면 결국에는 소비자에 대한 지출에 대한 전망도 같이 하향공선을 같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파악하고 준비를 해서 한국은행이 기본적인 투자나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웬만하면은 100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도 좀 더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소비자에 대한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1월 달에 대한 내용으로만 보면 97.5%, 그리고 2월 달에 99.5%, 3월 달에 99.8%로 기본적으로 21년 1, 4분기는 소비자들에 대한 지출 전망이라든가 수입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대한 전망을 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 폭손도가 많이 높아가는 101.6이라는 것은 가계 수입에 대한 전망도 좋아졌고, 그리고 소비자가 지출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건도 많이 나아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조사의 입장이나 유통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망을 가지고 좀 더 많이 판촉에 대한 집중을 많이 가져갈 거고요.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부분을 통해서 같이 연계가 되면 결국에는 매출과 같이 연계되는 성장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실질적인 제조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전개를 하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행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이렇게 소비 지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에 대한 경북영업부를 보니까 21년도 월별에 대한 추이는 좀 아쉽게도 기본적으로 1, 2월 달은 명절에 대한 이슈라고 보고요. 요거를 제끼고 보면 실제 3월 달에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2%, 그리고 4월 달에는 마이너스 7.9%, 지금 5월 달도 지금 예상은 성장을 하지 못하는 마이너스 한 1.8% 정도 내외가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경북영업부 안에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한 트렌드로만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도 다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의 추이와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떠한 품목에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전개를 해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같이 영향을 얻어서 성장으로 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통사와 같은 여러 좀 또 환경이나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마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유통사들은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냐면 유통업계의 최저가격이라고 해서 이제 유통업계의 최저가격 보상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통사가 기본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유통사가 이제는 온라인과에 대한 싸움 그리고 실질적인 소비자가 내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소비자들한테 대한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부분들에 대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아시다시피 이마트는 이제 벌써부터 최저가격 보상제라고 해서 쿠팡이라든가 기타 지금 할인점에서에 대한 판매 가격 기존에 운영하는 가격 대비해서에 대한 판매 가격이 비싸면 즉시에 일물가로 떨어뜨리는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들한테는 좀 더 나아지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만들어가는 내용들일 거고요. 참고로 지금 이번 5월달에 경북영업부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목표는 49억 2천에 진척은 현재 어제까지 5월 23일까지요 31억 5천 예상 마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를 생각하고 있냐면 44억 3천으로 달성률은 민망하지만 90% 아까 성장률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1.8%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에 대한 성장 경로는 현재 대리점이라든가 그리고 SSM 그리고 창고형 할인점에서 성장을 저희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부진 경로는 지금 현재 좀 아쉽게도 이번 5월달에는 슈퍼가 지금 부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협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코로나 이슈에 대한 나라의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할인점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환경이나 그 전체적으로 전망으로만 본다면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걸 갖다가 참고로 해서 우리가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될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는 숫자에 대한 활동들이 많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달에 지금 저희가 지금 목표로 지금 갖고 가고 있는 부분은 이제 51억 5천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전년에 20년 6월달에 저희들이 판매한 거는 46억 7,900인데요. 저희 타겟은 전년 대비 성장률은 1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지금 경북영업부가 2월달에 우리가 38억 9천을 팔았고 3월달에 우리가 42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42억 5천 그리고 5월달이 44억 3천을 지금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매출에 대한 추이로만 본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소폭이지만 우상향을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에 대한 트렌드와 그리고 할인전에 그리고 저희들이 6, 7월 달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통조림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숫자를 만들어 가기 위한
숫자값은 우리가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 6, 7월 달에 성수기 품목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품목군들이 있습니다. 성수기 품목. 품목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바캉스라든가 이렇게 야외로 나갈 때 아니면 펜션이나 이런 쪽에서에 대한 야외를 좀 더 확대해서 가져갈 때 꼭 필요로 하는 품목군들이 많이 있겠죠. 특히 통조림군들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참치를 많이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참치 외에 골뱅이, 그리고 NCT라고 하는데 성장 가능 품목군들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떡류, 그리고 김치, 군, 그리고 냉동 간식, 말 그대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카테고리군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품목군들에 대한 관리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거고요. 뭐 그 안에 또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게 물과 음료. 이 해당하는 품목군들은 우리가 필수로 전개가 돼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될 품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분들은 지금 성장의 기반을 가져가고 있는 냉장 햄이라든가 현재 양반 만두가 전체적인 우리가 성장을 주도할 품목이라고 예측을 하고 진열과 관리에 좀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군들에 대한 매대 전개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할인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본부의 행사의 품목의 주력 품목은 참치와 리챔은 매대의 우선순위에 전개되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매출의 성장의 베이스는 참치와 리챔을 베이스를 깔아놓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기타 품목군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전략 품목군들, 성장 품목군들에 대한 연계가 되어야지 매출의 성장을 갖다 이끌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치 리챔을 빼놓고 말 그대로 성장하는 카테고리군들만 우리가 전개한다면 이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HMR 품목군들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만 전개한다면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지금 전개해야 될 내용들의 품목군들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품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6월달, 7월달에 기본적인 베이스와 근간을 삼아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 싶은데요. 일의 정의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가장 큰 근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일을 정의를 하면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일의 정의를 내려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일은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활동. 모든 활동이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제 입장에서 우리 동원의 입장에서 대한 일이라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거를 제가 한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식품 매장 내에서 우리의 브랜드를 고객이 구매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 그럼 그 여러 가지 활동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먼저 말하기 전에 그 활동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우리가 팔아야 되는 매장이 있어야 되겠죠. 매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그 매장에서 우리가 소비자한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장이 없고 제품이 없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근무하는 매장에 우리가 팔아야 될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그 고객에게 선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이라는 걸 합니다.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 활동이라는 거는 몇 가지가 있겠죠. 그 활동 안에서는 어떤 거? 우선 매장이 있고 제품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제품이 있어야지만이 말 그대로 우리가 고객한테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가 입점이라는 활동이 아마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입점이 되면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합니까? 입점이 되면 두 번째가 진열이 되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매대가 5단짜리 매대가 있어요. 우리는 신제품을 입점을 시켰는데 저는 입점시켰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위치에 내가 전개를 해야지만이 말 그대로 소비자한테 평가를 받고 그 소비자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재평가를 받을 건데 여러분들이 입점을 하고 난 뒤에 진열하는 부분들이 여기가 맞는지 여기가 맞는지는 우리가 좀 더 많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열에 대한 부분의 활동은 여러모로 보나 입점 다음에 진열에 대한 활동이 좀 전개가 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판촉이라는 걸로 접어듭니다. 제가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 SC 여사원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진열만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왜 매장에 배치가 되었고 배치가 된 가장 큰 근간이 뭐예요? 가장 큰 근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매장이 있어요. 제품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여사원님들이 근무하지 않는 매장을 가보면, 그러니까 아예 우리 여사원들이 없는 매장, 아니면 순회도 아예 안 가는 매장을 가보면 우리의 매장이 있고 제품이 있어도 소비자가 선택받지 못하는 이런 공간, 말 그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공간에 전개가 되어서 우리의 가치를,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활동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고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선택해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의를 내려주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객이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SC 사원에 대한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나는 진열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매의 선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SC 사원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매장에 저는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장의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디자이너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품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어떠한 특정한 제품을 포장도 하고 좀 더 예쁘게 만들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디자이너거든요. 그 디자이너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의미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근간은 뭐냐면 매장이 있고 제품이 있는 거를 말 그대로 소비자가
선택을 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입점과 진열과 판촉에 대한 부분의 활동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또 이런 거 제가 매장 가면 이런 걸 가지고도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매장에 갔는데 여사원분들과 제가 일부 소통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할인점은 가격을 저희들이 직접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나 아니면 가격에 대한 조정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대신에 진열의 위치를 가지고 행사 매대에 대한 위치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대리점이나 슈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해 여사원들이나 우리 매장에 있는 고정 여사원들을 만날 때 매장에 가서 가격을 봅니다. 제가 다시 좀 이 부분을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겠죠.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참고로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정의값을 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좀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저는 영업사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 이런 교육을 합니다. 어떤 교육을 하냐면 너희가 매장에 방문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런 프로세스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그 매장에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좀 내려줍니다. 정의를 내려준다는 건 뭐냐면 본인의 활동이 어디서부터 근간이 되는지도 파악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상담을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좀 기준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영업사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여사원과 제가 먼저 소통을 해라라고 합니다. 왜 소통을 하라고 하냐면 매장의 점주라든가 점장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굳이 가가지고 상담을 해서 성과도 없는 역학값을 만들어서 의미 없는 콜을 하고 올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거래처에 대해서 사진에 우리 여사원분들한테 소통을 하고 우리 점장님 오늘 사장님한테 칭찬을 받아가 기분 좋거든요. 빨리 와가지고 상담하시면 오늘 점장님 어떠한 것도 좀 잘 될 것 같아요. 오세요.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좀 솔직히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여사원 소통을 통해서 먼저 인지를 받고 이제 매장을 방문합니다. 인지를 받고 매장을 방문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해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매장을 가면 창고를 먼저 가보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제품이 끄득끄득 쌓여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내가 지금 계획 잡았던 제품들을 갖다 입점시킨다? 행사 상담을 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품목군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떠한 품목군들을 상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재고 현황이라든가 환경을 파악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내용들을 파악하고 난 뒤에 여사원과 면담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 여사원과 같이 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점측과 상담을 해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부장은 요거는 영업사원이고 부장은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매장에서도 가끔은 뵙지만 부장이 매장을 갈 때는 딱 보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당장에 이렇게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매장에서 창고를 제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장에 가면 저는 기본적인 우리 제품들에 대한 진열을 먼저 봅니다. 진열을 먼저 보고요. 두 번째, 진열을 보면서 저는 컨디션을 파악합니다. 어떤 컨디션? 우리 김이 16P가 얼마를 파는데? 예를 들어서 4,980원에 파는데 CJ가 똑같이 16P가 예를 들어서 2,980원에 팔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진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SC 사원들은 매장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 부분들 안에서는 나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좋은 자리에 열심히 깔아놨는데 중요한 거는 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가격을 가지고 열심히 깔아놓고 판매를 기다린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도 결국 누가 하냐? 우리 여성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말 그대로 우리 동원 담당들과 소통을 해서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지금 뭘 보냐면 제가 가끔씩 우리 전체 여성원방에 제품을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죠. 최근에 닭가슴살 가지고 제가 아마 연어 가지고죠. 연어 캔 가지고도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저는 유통기한을 자주 점검합니다. 왜? 내가 거래하는 내 거래처에 우리 여사원이 근무하는 거래처에 제품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의 파트너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전개하고 서로가 놓치지 않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소통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불미스러운 사고도 한번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장은 절대 놓치지 않고 계속 관리할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좀 더 다르게 판단을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회사 맞은편 쪽에 사무실 앞에 지금 장보고 식자재 마트가 장보고 식자재 마트 온라인 주문센터가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우리 맞은편 쪽에 대상 지금 건물 쪽에 같이 있는데 그렇게 입주를 해서 제가 저번 주에 장보고 MD 유통으로 본다면 한 점 이쪽에서 본다면 보통 매입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여기 같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본부에 본부 팀장하고 그리고 그 매입 전체를 총괄하는 본부장 박진현 본부장이라는 분과 김동규 팀장을 제가 만났는데요. 박진현 본부장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저한테 던진 말이 동원하면 바로 떠오르는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말 그대로 지금 장보고 식자재 마트가 연에 한 3,300억 정도를 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식자재 마트 시장이에요. 말 그대로 자그마한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동원하면 딱 떠오르는 직원이 있대요. 말 그대로 그 직원이 아니었으면 동원하고 직거래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갖다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직원에 대한 그 당사자분은 매우 의미 있는 아마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가 볼 때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나만이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동원의 SC 사원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의 그런 결과물들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방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스스로가 더 인지를 할 수 있는 우리 SC 사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4월달에 소확행에 대한 시상을 개별로 아마 각 지점에서는 아마 하셨을 건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판매왕으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 대구 지점에 오주희 SC 사원님이 요번에 수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진열왕으로는 우리가 대구 지점에
알마트의 건곽조님께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왕은 구미지점의 이마트 구미점의 임은영님께서 수상을 하셨고요. 특별상으로는 포항지점의 차인정님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도 제가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 4월달 부서 프로모션도 제가 개별로 우선은 각각에 대한 선물을 지금 보내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성과가 나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더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품목과 제품과 매대를 찾아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지는 만큼 아마 여러분들도 힘이 조금 더 들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힘내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 곁에서 힘낼 수 있는 좀 여러 가지에 대한 좀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들이지만 같이 성과를 내야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있는 6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5월달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되는 마감도 녹록지 않은 금액입니다. 남은 기간 말 그대로 우리가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 가시도록 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5월 SC 사원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